투자자들은 항상 급해요. 그러니까 이거 뭐 8월 5일이면 풀리는 건데 야, 이거 바로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준비가 돼 있어야 발표를 하죠. 빠르면 뭐 이번 달 안에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회사 모두 늦어도 9월 초에는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키옥시아가 8천억 정도의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적어도 10조 이상의 뭐가 나오지 않겠냐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주환원 정책을 원래 삼성전자는 3년 단위로 발표를 해요. 그럼 원래는 정식으로 이제 계획을 발표하는 시기는 내년 1월인데 이번에 이제 IR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가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지금 전향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특별 배당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심어줬기 때문에 뭐 그분들이 뭐 임시주총을 열든 안 열든 그거보다는 아마 조만간에 그런 액션들이 나와서 자극을 하면 좀 뭐 빨라질 수 있겠죠. 정책 결정 자체가. 그래서 저는 뭐 그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주주 운동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특별 배당이 생각보다 좀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지금 조만간에 발표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최태원 회장님이 뭐 직접 뭐 한다는 그런 기사도 나오고 하던데 아직은 이제 찌라시 수준인 것 같고 조만간에 발표가 나오면 시장의 반향을 좀 일으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번에 이제 그 힌트를 어디서 받을 수 있냐면 키옥시아가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8천억 정도의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8천억을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겠다라는 것들 토탈로 한 8천억 정도 발표를 했는데 8천억 엔이죠. 8천억 엔이니까 거의 8조 가까운 돈이죠. 우리나라 돈 한 8조 정도 되는데 키옥시아 같이 작은 회사도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실적이 생각보다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이던스 대비 그럼에도 주가가 급등했죠. 그러면서 미국 시장에서 키옥시아 찬양 일색이었습니다. 한 이틀 동안. 그걸 보면 결국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적어도 10조 이상의 뭐가 나오지 않겠냐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게 그런 거죠. 이제 우리는 투자자들은 항상 급해요. 그러니까 이거 뭐 8월 5일이면 풀리는 건데 야 이거 바로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준비가 돼 있어야 발표를 하죠. 근데 이제 배당을 주려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 돼? 배당이나 뭐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려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면 앞으로 우리가 공장을 지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빼놓고 해야 되죠. 그죠? 예. 그리고 뭐 이 직원들의 뭐 성과급부터 시작해서 이제 재무팀에서 엄청 계산을 해야 됩니다. 계산하고 거기에서 잉여현금이 얼마 남았는데 거기에서 얼마를 또 줄 건가? 전략적으로 이 정도를 줘야지 좋아할 건가 아닌가 판단하겠죠. 시간이 좀 걸리니까 저는 뭐 빠르면 뭐 이번 달 안에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둘 다 두 회사 모두 늦어도 9월 초에는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액면 분할을 이제 삼성전자처럼 50분의 1 이렇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삼성전자가 200만 원 갔을 때 50분의 1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정도 가격이면 한 10분의 1 정도만 하면 되죠. 네, 그러면 액면가 5,000원에서 500원으로 낮추면 되니까 뭐 충분히 그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액면 분할하는 거는 사실 그닥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액면 분할을 의결해서 임시주총을 열어서 그걸 의결하면 또 금방 진행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액면 분할을 일단 이번에 특별 배당 발표할 때 같이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가치는 변하지 않죠. 가치는 변하지 않은데 여기서 뭐 200만 원, 300만 원 우리 인제 보면 그 단위 종목 레버리지 ETF 나왔을 때 하이닉스가 거래가 더 많이 된 이유가 뭘까요? 삼성전자보다 좋아서 반도체만 갖고 있어서 그게 아니라 삼성전자는 30만 원, 20만 원대 후반이었으니까 살 수 있죠. 뭐 내가 300만 원 갖고 있으신 분들도 10주는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300만 원 갖고 있는 분들은 하이닉스를 그때 못 샀습니다. 한 주 살 수 있죠. 한 주. 그러면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근데 단위 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했다 보니까 2만 원이에요. ETF는 한 단위가. 그래서 더 많이 몰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가격도 중요해요. 아직도 초보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이닉스가 더 좋은 회사인 줄 알아. 하이닉스 가격이 비싸니까. 주당 가격이 비싸니까. 근데 시가총액이라는 개념이 아직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전체 주식수를 합쳤을 때 금액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럴 수 있는데 일부러 지금 예전 같은 경우 이제 롯데그룹이나 일부 이제 주식을 좀 누르려고 했던 쪽은 일부러 이 액면 분할을 안 하죠. 황제주를 일부러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아무나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지금 하이닉스 입장은 그런 입장이 아니고 오히려 주주들한테 친화적으로 가려면 그냥 거래의 편의성을 좀 높여주기 위해서라도 미국은 심지어 뭐 소수점 거래도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인제 소수점 거래는 안 되더라도 쪼끔 단위를 낮춰주면 좀 소액 주주들이 좀 들어오기에는 쪼끔 더 좋아진다. 근데 그것만으로 '주가가 막 올라간다.' 이러기보다는 뭐 '일시적으로 좀 튈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월 달에 뭐 많이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정학적 리스크도 굉장히 좀 컸던 부분이 있습니다, 일정 부분. 근데 지금 인제 7월 달에 빠진 거를 돌이켜 보니까 결국에는 펀드 레오폴트라는 친구가 만든 펀드와 그다음에 시타델과의 싸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대표되는 두 펀드가 싸운 것 같지만 사실은 양쪽에 붙어 있는 펀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그 수급 싸움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격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국은 그 충격이 반도체 섹터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는데 우리는 반도체가 워낙 비중이 크다 보니까 지수 자체가 이렇게 많이 밀리는 5,200 포인트까지 밀리는 현상이 좀 나왔고요.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들이 인제 해소가 됐죠. 그러면서 오히려 시타델은 반도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하고 그다음에 아마존의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인제 빅테크들 같은 경우는 하이퍼스케일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라는 거를 인식을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오히려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자꾸 나오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그래서 '갑자기 왜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었지?'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긍정적이었는데 수급 때문에 부정적으로 바뀌었었다가 다시 인제 좋아지는 형태로 가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결과론적으로 7월 말일 날 알게 된 거죠. 7월 30 날. 예. 말일 전날 알게 돼서 7월 31일 날 폭등이 나왔던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반도체 피크아웃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 수급의 싸움이었구나. 예. 해치 펀드들 간의 싸움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굉장한 낙폭을 한번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방향은 잡았죠. 위로 잡았습니다. 예. 잡았고요. 예. 31일 날 급등 이후에 8월 3일 첫 거래인 이래 좀 빠지니까 사람들이 인제 불안해하시는 건데 그다음에 또 그다음 이틀은 또 괜찮죠 지금. 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바닥은 잡았다고 봅니다. 예. 잡았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빠졌던 그동안 반도체 피크아웃 논란 뭐 AI 투자를 어떻게 캐펙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수요단에서 잉여 현금 흐름이 약해지고 뭐 이러면 그들이 못 사주지 않겠냐. 거기에 또 금리까지 고금리인데 이게 빚내서 투자할 수 있겠냐라는 이제 많은 부정적인 의견들이 나오면서 지금 주가를 눌렀는데 물론 인제 결론적으로는 수급 때문에 더 많이 빠진 거지만 빠질 때 원래 악재들이 더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숨어 있던 악재들이 우리가 지금 그걸 몰랐던 건 아니고 다 알았던 건데 중요한 건 지금 빅테크들은 인제 이 생각보다 돈을 빨리 벌 수 있다. 인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사 갖고 가서 돈을 빨리 벌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여줬고요. 구글이 쪼끔 애매하게 말을 하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지금 그들은 데이터 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뭐 클라우드 서비스들도 하고 있죠. 그래서 오픈 AI라든지 뭐 엔트로픽 같은 회사들이 그걸 빌려다 쓰는 건데 수익 구조가 인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면 투자도 해도 괜찮겠구나. 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그동안 주가가 빠졌을 때 나왔던 모든 악재들이 지금 하나둘씩 의구심이 다 해소되고 있습니다. 해소되고 있는 과정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내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아주 보수적으로 보는 이제 PBR 기준으로 보면 자산 대비 지금 기업 가치를 보면 자산 대비 주가죠. 자산 대비 주가를 보면 내년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거의 인제 1.5배, 1.3배, 4배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5배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사이클 산업으로 봤을 때 막 업다운이 굉장히 심했을 때도 우리가 1배 미치면 사고요. 2배에서 2.5배 정도 사이 가면은 팝니다. 예, 원래 그런 그 공식이 있었는데 그러면 두 회사 모두 PBR 2배 이상까지는 가져야지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 지금 엄청난 호황이기 때문에 2배까지는 가져야 된다라는 거고 이게 때마침 인제 두 그 세력 간의 싸움이 있었을 때 우리가 2 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서프라이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3 분기부터는 그럼 수익률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니야?'라는 인제 의구심 인제 한마디로 이 피크가 쪼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상승률이 둔화되는 이익 상승률이 둔화되는 구간에 들어간다라는 부분에 대한 압박감 이런 것들이 기존의 반도체 투자자들로 하여금 좀 더 매도를 더 부르게 만들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그 스페이스X 실적 발표할 때 그런 얘기를 했죠.
너무 다 뻔한 얘기를 했는데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는 연간 20%씩 증산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연간 필요한 거는 200%씩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건데 왜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올라가는 게 정당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가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앞으로 LTA를 맺든 뭐 엔비디아에다 납품 계약을 하든 단가를 낮출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LTA도 약간은 높여서 허들을 좀 대신에 인제 급격한 상승이 아니라 뭐 한 20-30%의 상승 정도로 해서 묶어 놓는 거죠. 그래서 특히 예전에 배신을 많이 때렸던 기업들, 배신을 많이 했던 기업들이 어디냐면 소비자端에서는 애플이라든지 그다음에 메타, 아마존, 구글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서버 단으로 예전에 인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막 지을 때 오버부킹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삼성전자한테도 달라 그러고 하이닉스한테 달라 그러고 그러고 취소하고 일정 물량 되고 나면 취소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이크론,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전략은 그렇게 직납하는 회사들, 직접 메모리를 사 갖고 가는 하이퍼스케일러들한테 3년 내지 5 년의 의무를 부여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장난치지 못하게 필요한 물량만 얘기해라. 어차피 물량도 부족하기 때문에 달라는 거에 지금 100%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걸 묻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돈이 되는 HBM이라든지 서버용 D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엔비디아나 AMD를 통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완제품을 거기서 만들기 때문에 가격 저항력은 그닥 높지 않다라고 보면 지금 우리가 그동안 이제 우려했던 반도체 가격의 피크아웃 논란은 조금 사그라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성장률의 둔화는 당연히 나오겠죠.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인제 2 분기까지 급격하게 가격이 올라갔던 부분들은 쪼끔씩은 둔화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은행으로 뭐 20 조가 22 조가 갔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 건데 고객 예탁금은 여전히 100조 이상은 유지를 하고 있고요. 시장이 좋아지면 다시 들어옵니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다시 시장이 만약에 한 7,500 포인트 넘어간다라고 하면 또다시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그러면 누가 올려줄 수 있느냐? 기관과 외국인이 올려줄 수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우리가 8,000 포인트 넘어갔을 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리밸런싱 얘기가 나오면서 자꾸 팔았죠. 예, 그래서 근데 8,000 포인트 기준으로 보면 지금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살 룸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연기금도 하락 바닥권에서 굉장히 방어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이 번갈아 가면서 사주는 시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인제 최근에 코스닥도 막 올라올 때도 보면은 결국에는 기관 외국인들이 먼저 샀어요. 먼저 사고 개인들은 인제 오늘 같은 날 따라 사고 그러면 또 인제 기관 외국인들은 좀 팔고 예 이렇게 수급이 좀 돌아가는 형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급이 과연 인제 이게 뭐 개인들이 다 털렸냐 그거는 이제 최근에 늦게 들어가신 분들이 예 그런 경우가 있고 이제 그거는 일부를 너무 과장해서 해석한 거다. 우리 예전에 생각해 보면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결국에는 누군가가 사서 다 끌어올렸죠. 그러면 "빠질 때 누가 사 주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빠질 때 계산해서 개인들은 차트의 흐름과 가격의 시세를 보고 사지만 어 기관들은 어떻게 사냐면요. 밸류에이션을 보고 삽니다. 가치를 보고 사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싸졌으면 사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가격이 싸진 게 아니라 이제 자기들이 평가하는 뭐 PBR을 보든 PR을 보든 뭐 EV, EBITDA를 보든 거기에서 봤을 때 '아 이건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인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수급에 너무 이렇게 집착해서 개인들은 뭐 다 팔고 나가서 털려서 없고 뭐 예 안 좋은 얘기들 하죠.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기관들은 인제 국민연금은 이미 꽉 차서 못 사고 근데 꽉 찬 게 아니라 꽉 찼다가 지금 쪼그라들었죠. 예 그러면 다시 더 살 룸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것들은 쪼끔 과장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돈이 많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에 뭐 2,000,000 원, 3,000,000 원이 됐든 뭐 1 억이 됐든 뭐 좀 작은 소액으로 좀 단기에 많이 벌어 보고 싶어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타이밍이 좀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대부분 다 마이너스겠죠. 예. 그런 부분들은 좀 안타깝고요. 일단 뭐 개인 투자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런 피해가 있다. 예.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나 주식 샀는데 잘못 샀는데 환불해 주세요." 예. 그래서 항상 우리 흔히 인제 여의도에서 하는 말이 "손가락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살 때 신중하게 사고 팔 때도 신중하게 팔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하다못해 티셔츠 하나 살 때도 굉장히 신중하게 사시는 분들이 주식은 너무 무섭지 않게 막 덥석덥석 사죠. 근데 제가 항상 불만이었던 건 뭐냐면, 돈을 잃으면 자꾸 정부 탓을 해요. 그리고 돈을 잃으면 시장 탓을 합니다. 근데 그게 주식 시장이에요. 돈과 돈의 싸움이 항상 일어나는 데가 주식 싸움이고 주식 시장이고, 이번에도 우리가 하락 원인이 "도대체 뭐야?" 그랬는데 다 알고 있는 내용 갖고 얘기하니까 이거 아닌데, 사후적으로 해석한 거죠 다. 그러니까 빠지니까 안 좋은 얘기 계속 나오고, 근데 알고 봤더니 결국에는 해치 펀드들 간의 싸움이었습니다. 근데 인제 이게 그 사이에서 피해 보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주식은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걸 이번에 좀 알게 되셨으면 쪼끔 더 천천히, 그다음에 신중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만큼 위험한 시장입니다. 진짜 주식시장은 위험 자산이죠. 굉장히 고수익을 줄 수도 있지만 또 엄청난 손해를 줄 수 있는 데가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쪼끔 더 원칙을 좀 만들고 공부를 하고 투자하시는 게 맞다. 그렇다고 기회가 없는 거냐? 기회가 있죠. 근데 기회를 줄 때 안 사고, 항상 보면 너무 좋은 주식, 그러니까 좋은 주식이라는 거는 적절한 가격에 사셔야 되는데 너무 높은 가격에 다들 산 거죠. 그래서 물론 저도 잘못이 있고 뭐 언론도 잘못이 있고 뭐 애널리스트도 뭐 갑자기 목표가 올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것도 주식 시장의 하나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막 올라가고 있는데 "좀 있으면 빠질 겁니다. 이제 사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욕먹죠. "쟤 때문에 빠진다고." 그러니까 다들 자기들만의 입장이 있겠지만, 지금 이번에 뭐 피해 보신 분들은, 젊은 분들이 오히려 피해 보신 건 저는 오히려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죠. 시간이 있고, '아 주식시장이 이렇게 위험한 거니까 좀 더 내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겠구나.'라는 교훈을 얻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블룸버그에서 얘기한 거나 지금 뭐 미국 영국의 뭐 파이낸셜 타임즈 뭐 이런 데서 나오는 인제 얘기들 보면, 한국 시장을 뭐 인제 마치 투기적인 시장, 그래서 전체 세계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뭐 이 요인으로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는 우리나라가 투기적인 시장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갑자기 좋아지다 보니까 전 세계 자금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몰렸다가 빠지면서 나온 현상입니다. 이번에 시타델이 공격한 것 중에, 그다음에 레오폴트라는 친구가 만든 펀드 안에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 얘기는 좋게 봤기 때문에 들어갔는데, 그 친구도 레버리지를 4 배를 썼죠. 그러니까 청산당할 때 급하게 청산을 당한 거고, 이런 인제 흐름들을 봤을 때는 저는 블룸버그나 이쪽이 약간 뒷북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본인들 시장이 더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레버리지 ETF를 먼저 만들었죠 사실은. 그리고 지금 일부 코인 거래소 이런 데서, 바이낸스 이런 데서 막 10 배짜리 20 배짜리 만들고, 그런 것들은 미국에서 규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제 그런 것들이 마치 우리나라가 잘못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저는 좀 어이가 없다. 사실 자기들끼리 해치 펀드들이 서로 공격했다라고 하는 걸 지금 대놓고 밝혔는데, 그 주가 조작 아닌가요 그거 어떻게 보면? 예. 그런 거를 처벌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오히려 따지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본인들의 레버리지를 좀 규제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뭐 그렇게 얘기해 봐야 뭐 먹히지 않겠지만, 일단 그거를 우리나라의 일부 뭐 지금 변동성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 과한 해석이다. 그냥 서양 사람들 입장에서 보는 그냥 우리나라 동양을 무시하는 듯한 그런 표현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결국엔 레버리지를 해치 펀드들도 쓴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8,000 포인트에서 보면은 다른 종목들은 다 빠지는데 삼성전자만 계속 올라갔죠, 하이닉스랑. 지금 돌이켜 보면 9,800 까지, 8,000 에서 9,800 까지 보낼 때는 삼성전자 올라가는 종목이 S7 이라고 그 종목들만 올라갔어요. 그때 그러면 이거를 끌어올린 것도 궁극적으로는 외국의 해치 펀드가 끌어올린 거고요. 그다음에 떨어뜨린 것도 결국에는 스타델 같은 인제 펀드를 공격하는 쪽에서 떨어뜨린 건데,
그때 인제 때마침 우리는 5월 27일 날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만들면서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게 된 거죠. 그럼 여기도 레버리지 저기도 레버리지 하니까 결국에는 이게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장이 빠지니까 국내 레버리지 ETF 거래량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량이 확 줄었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자체의 문제는 왜 자체적으로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냐면, 이제 똑같이 공격을 하고 똑같이 방어를 하고 했습니다. 뭐를? 반도체 관련 종목을. 그러면 시타델이 공격한 거는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공격한 게 아니라 어 마이크론도 공격했고요. 그다음에 시계 뭐 샌디스크도 공격했겠죠. 그리고 그 레오폴트가 갖고 있던 자산에도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있었던 게 아니라 마이크론도 있고 샌디스크도 있었겠죠. 그죠? 당연히. 그러면 그 회사들은 낙폭이 우리나라보다 더 높지 않았다. 더 크지 않았다. 그 얘기는 그 낙폭을 더 키운 거는 국내 요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한 공격하면 한 3% 빠져야 되는데 우리는 막 5% 6%씩 빠졌던 이유 자체가 단위 종목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또 청산되고 하면서 이게 매도가 매도를 더 부르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조정받은 폭,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조정받은 폭을 보면 마이크론보다 더 커요. 근데 인제 그런 부분들이 그 차이 정도가 아마 우리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영향을 준 거의 영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닥에서 돈을 유독 잘 벌고 있는 쪽은 그나마 반도체 소부장이 돈을 잘 벌겠죠. 그다음에 밸류에이션 계산도 가능하고 리포트도 잘 나오고, 그러면 접근이 용이한 쪽은 지금 코스닥 내에서는 반도체 소부장이 가장 1 순위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반도체가 언제 피크아웃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공장은 계속 짓는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Q가 늘어나는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상승률은 둔화될 수 있지만 장비주들은 이제 스타트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맞죠. 예. 물론 이제 밸류에이션이 비싸냐 안 비싸냐 이거는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많이 빠지면서 반도체 소부장 아니면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ETF 이런 것들은 충분히 투자해 볼 매력이 있다. 지금부터 공장 열심히 지어도 2035년까지 계속 지어야 된다라고 보면 엄청난 호황기 초입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이 일단 1 순위고요. 그다음에 뭐 전력기기 당연히 좋겠죠. 근데 전력기기는 대부분 주요 종목이 인제 코스피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인제 알아서 좀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코스닥에서 핵심이 바이오잖아요. 또 바이오가 또 비중이 높은데 알테오젠이 오늘도 이제 기술 수출을 하나를 했고요. 5천억 대 기술 수출을 했고, 올해만 3번째 기술 수출입니다. 그리고 여름에 원래 잘 안 나오는데 휴가하기 전에 빨리 이제 사인하고 넘긴 것 같은데, 일단 알테오젠의 이제 실적 호조 이런 것들도 이제 조만간에 나올 거고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아마 기술 수출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도 말도 안 되게 처참하게 빠진 기업들이 많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 그런 종목들도 자율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그쪽도 충분히 접근해 봐도 가능한 영역이고, 최근에 삼성 SDI랑 LG 엔솔의 실적을 보면은 ESS 때문에 굉장히 주가가 실적이 잘 나왔어요. 시장이 안 좋아서 좀 묻히긴 했는데 삼성 SDI는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3분기에 흑자 전환 예상했는데 2분기에 깜짝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2차 전지도 언제든지 지금 트레이딩 바이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정도 자리에서는 사면 한 20-30%의 수익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은 뭘 사서 꾸준히 막 1-2년 들고 가겠다라기보다는 코스닥 쪽이나 지금 말씀드리는 섹터들은 사서 일정 부분 수익이 나면 조금 정리하고 현금을 좀 계속 유지해 가면서 매매를 좀 하셔야 된다, 당분간은. 그래서 하반기 장은 생각보다 섹터별 순환매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난 코스닥 지수에 투자하고 싶어 이런 분들은 되게 편하죠. 지금 그냥 지수 사시면 됩니다. 예. 지금 샀는데 한 1200에서 떨어졌잖아요, 우리가. 코스닥 지수. 1200은 다시 한번 가겠죠. 예, 갈 겁니다. 그리고 9월 달에 9월 1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승강제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기준을 발표할 겁니다. 발표하고 시행은 내년 1월부터인데, 발표하고 나면 그 1부 리그 셀렉트라고 하는 1부 리그에 들어가는 종목들에 대한 기준이 나올 거예요. 종목을 발표하진 않을 거니까. 그러면 기준이 나오면 그게 뭐가 될지 또 갑론을박 나오면서 그런 종목들은 또 수급이 엄청 몰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9월 달은 지금부터 9월까지는 적어도 한 2달간은 코스닥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적인 드라이브 걸리는 거는 조방원이죠. 조방원은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방산도 어제 갑자기 좋았는데 하반기에 이제 수주 모멘텀이 여전히 많이 있고요. 방산은. 그다음에 조선 같은 경우도 지금 마스카 프로젝트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기 시작을 하고 있죠. 지금 워싱턴 DC에 우리 사무실 만들어 놓고 이제 협상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선주들도 여전히 관심이 많고, 원전은 말도 안 되게 나쁜 일도 없었는데 반토막 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 정도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오히려 호재가 많은데 원전은 그쪽도 여전히 좋고요. 이제 그거보다 그러면 난 이거 조방어는 이제 지겨워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전력기기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효성중공업이나 뭐 현대일렉트릭이나 뭐 LS일렉트릭이나 이런 종목들 지금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났죠. 예, 그러니까 이제 반등 또 나오고 있는 중이니까. 그리고 지금 전력 수요 급증에 따라서 전 세계가 지금 난리죠. 예, 폭염 때문에 난리고, AI 데이터 센터 지으려면 결국엔 전기 필요하고, 예,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는 전력기기가 단기 반등은 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 외에도 이제 아까 화장품도 얘기하셨지만 전혀 상관없는 소비자단들도 좋겠지만 일단은 지금은 저는 코스피 내에서는 전력기기 보시고 조방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저 안에서 하나 고르시는 게 될 거, 다 못 사니까 하나 고른다면 조방원 중에 하나 고른다 그러면 그냥 조선 고르시는 게 좀 편하죠. 예. 그다음에 전력기기, 그다음에 코스닥으로 가면 반도체 소부장, 예, 반도체 장비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추가로 바이오에 관심 있는 분들은 바이오도 지금은 사도 한 20-30%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테마주처럼 가기에는 좀 어렵죠. 빌 게이츠가 지금 그 SMR 얘기한 게 처음이 아니라 계속 얘기했어요. 예, 근데 안 짓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의 정부에서 허가를 안 해준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 핑계고요. SMR이 지금 수익성이 안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수익성이 나오려면 대량으로 지어야 되는데 일단은 어디도 지금 지어본 데가 없습니다. 자유지정에서. 그러니까 중국이 SMR을 아마 설치했다는 얘기는 있는데 정식으로 밝혀지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고요. SMR 한지 지금 벌써 한 7-8년 됐는데 아직까지 한 기도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우리나라에 먼저 지어보느냐, 우리나라도 이제 SMR도 한 2-3기 정도 지어서 이제 테스트해보겠다라고 하는데, SMR은 왜 SMR을 만드냐면 소형 모듈형 원전이잖아요. 그러면 소형 모듈이라는 게, 모듈이라는 말에 핵심이 있는데 한마디로 공장에서 찍어내는 원자력 발전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작게 아예 규격화 시켜가지고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만들어가지고 그냥 탁탁탁탁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을 안 하면 수익성이 없습니다. 대형 원전보다 안 좋아요. 그러니까 장점은 많이 만들어서 대량 생산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깔면 비용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발전 단가를 낮추는 데 굉장히 좋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 같은 데 이제 바로 옆에다 지어놓으면 훨씬 더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으니까 더 좋고요. 소규모 분산 발전할 때 굉장히 좋은데 아직은 시행을 안 해봤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두산에너빌리티는 많은 회사들로부터 지금 그 소형 모듈 엔진에 그 원전에 들어가는 주기기를 주문을 이미 받았습니다. 아직 짓지도 않는데 왜 주문을 받았냐? 예, 허가되면 바로 딱 투입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보조금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주별로. 그래서 원전보다 지금 원전은 좀 약간 뒤로 밀려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마스가 그러니까 미국과의 이제 그 투자 계획에서 원전이 좀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있죠. 예, 지금 그러니까 일본과 같이 경쟁을 하고 있는 거니까 아마 지금 환율이 좀 떨어지고 엔화도 좀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화 강세, 엔화 강세가 다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1달러에 1,550원 할 때 미국에 투자하는 게 유리할까요? 1,430원일 때 투자할 게 유리할까요? 그러면 1,430원일 때가 유리하겠죠. 예,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환율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미국 투자 관련된 자금들이 좀 집행되면 그 안에는 조선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만 원전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스전 개발 이런 것도 다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브룩필드가 돈을 대고 엔비디아가 지분 투자까지 했죠.
예, 엔비디아가 4.5% 지분 투자했고 저는 한 5% 예상했는데 4.5% 지분 투자를 해서 10억 달러를 줬고요. 그 10억 달러는 네이버에 이제 제3자 유상증자를 해서 이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제 한마디로 투자 자금을 받은 거고 엔비디아가 10억 달러 준 거 가지고 이제 SPC를 만듭니다. 예, 만들면 90억 달러를 누가 되냐면 브룩필드라는 이제 캐나다의 자산운용사 대체 자산 운용에 이제 자금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 쪽에서 90억 달러를 대서 100억 달러 규모로 이제 그 SPC를 만드는 거죠. 거기에서 데이터 센터를 짓고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그걸 가지고 이제 네이버가 운용을 하고 수익이 나오면 당연히 분배하겠죠. 그다음에 뭐 이제 그 브룩필드에서 일부 가져갈 거고 엔비디아는 안 가져갑니다. 엔비디아는 지분 투자를 한 거죠. 네이버에 직접 투자를 한 거고 그러면 왜 했냐? 엔비디아가 왜 지분 투자까지 했을까 생각해 보면 코어위브 모델을 보면 똑같습니다. 코어위브도 지분 투자를 10% 했어요. 10% 했는데 네오클라우드 업체를 만드는 거죠. 한마디로 아시아의 네오클라우드 업체를 만들어서 네이버가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칩을 사서 한마디로 지금 서버 렉을 다 사서 데이터 센터를 짓고 그거를 이제 우리 그 네오클라우드 업체들처럼 임대를 해주거나 본인이 쓰거나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교군을 이제 코어위브, 네비우스 같은 회사로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그렇게 반응을 보였고요. 미국에서 코어위브가 급등하니까 네이버도 어제 한 10% 가까이 급등했죠. 예, 한 9%, 8% 이렇게 끝났는데 종가에는 상승 추세가 당분간은 좀 코어위브를 보면서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는 네이버, 카카오, 네카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네이버는 그냥 코어위브, 네비우스 이런 회사들이랑 같이 비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TA의 단점은 가격에 한마디로 가격이 좋을 때 메모리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데 가격을 묶어버리면 물론 조건이 뭐 연차별로 나눠져 있을 겁니다만 약간의 상승의 제한이 있죠. 가격 상승에. 대량 구매하는 쪽에서는 길게 오랫동안 구매하는 쪽의 입장에서는 싸게 사기 위해서 LTA를 맺는 게 좋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삼성전자하이닉스가 LTA를 맺는 거를 호재로 봤냐면 그게 중요한데 메모리 반도체의 역사를 보면 항상 호황일 때 증설했다가 재고가 많이 남아서 그 다음에는 폭망하는 그래서 가격이 막 떨어져서 적자폭을 막 엄청나게 키우고 공장은 더 지었기 때문에 가동을 안 하면 더 손해니까 더 가동을 하게 되고 악순환이 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하이닉스가 망할 뻔했죠. 23년도에. 예, 그 정도로 좀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LTA는 공급자 단에서는 가격을 조금 깎아서 주더라도 한마디로 깎는다는 게 내가 좀 이거를 가만히 그냥 연간 단위로 계약을 하면 내가 1년에 뭐 그러니까 연간으로 뭐 한 30% 40%씩 계속 올릴 수 있는데 3년 단위로 묶어버리면 상승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죠. 예. 아니면 일정 부분 깎아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내가 공장을 짓는 계획을 정확하게 할 수 있죠. 물량을 더해 보면 우리 LTA 맺은 계약 물량을 확인해 보니까 우리는 뭐 3년 동안 공장을 이만큼 더 증설을 해야 되고 내년에는 이걸 준비해야 되고 3년 뒤에는 이런 것들이 계획이 될 수 있다라는 거는 그러면 공급 과잉 자체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수요 단이 견조하다라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입장에서 굉장히 호기를 맞은 거고요. 근데 이것도 LTA도 결국에는 페널티 조항을 이제 한 25% 선수금 받고 뭐 50% 이상은 무조건 인수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걸 거예요. 근데 그럼 취소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도 LTA 1년짜리 맺어놓고 취소하고 막 그랬습니다. 사가는 쪽이 갑이니까 그 당시만 해도. 근데 지금은 사가는 쪽이 갑일 수 있지만 여전히 을 같은 갑이죠. 현재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만 나중에 만약에 반도체 가격이 떨어진다. 근데 떨어지면 취소하면 어떡하지? 이게 이제 항상 의문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구조를 보니까 취소를 하면 구조를 정확하게 알려주진 않았지만 일부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그 내용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어찌 됐든 취소하면 2-3년 동안 반도체 가격이 급락하는 일이 나오지만 않으면 취소하면 무조건 손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좀 빠졌다고 취소하는 순간 가격이 그래도 이 토탈 비용 페널티로 내야 되는 비용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취소할 확률은 없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3년, 5년 이렇게 롱텀으로 이제 맺어 놓으면 지금의 호황을 3년, 5년 끌고 간다. 지금의 가격을 3년, 5년 이상 끌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사이에 뭐가 늘어나죠? 물량이 늘어나죠. 그럼 우리는 가격을 똑같이 받더라도 물량이 늘어나면 전체 영업이익률은 줄어들 수 있지만 전체 영업이익은 커지죠. 그래서 한마디로 파이가 커진다. 몸집을 키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가져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TSMC처럼 우리는 선 주문 받고 공장을 계속 짓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되니까 TSMC 같은 밸류를 받는 거죠. 지금 TSMC가 삼성전자보다 돈 더 못 벌어요. 근데 시가총액이 더 높습니다. 그 이유는 안정적으로 돈을 벌기 때문에 그렇죠. 꾸준한 성장과 꾸준한 배당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로 가고 선순환 구조에 들어갔죠. TSMC가. 그래서 밸류를 뭐 25배 이렇게까지 받는 겁니다. PER로. 그다음 PBR로도 10배를 받아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단기적으로를 보면 전 세계 1등으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지금 PER로 보면 뭐 3. 내년 기준으로 3점 몇 배 이래요. 그리고 올해 지금 12개월 포워드로 보더라도 한 4.5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그 과정에 있다. 그러면 LTA라는 거를 맺어서 양을 키우고 안정적인 공급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회사로 거듭난다라고 하면 영업의 이익률의 상승은 둔화될 수 있겠지만 재평가를 받을 수 있죠. 그리고 그러면 뭐도 잘해줄 수 있냐면 주주 환원도 되게 잘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치는 계속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마련된다. 삼성전자가 이번 IR에서 얘기했던 거는 LTA를 60에서 70%를 묻겠다라고 얘기했죠. 그 얘기는 내가 계획을 정확하게 니네 선 주문 받고 공장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60, 70%인데도 내가 가격 상한을 안 두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건을 어떻게 하자라는 거냐면 연간 단위로, 그러니까 양은 정해놓고 연간 단위로 가격을 재협상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하단은 또 정해놓겠죠. 상단도 일부 정해놓고 TSMC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 TSMC가 매년 가격을 올렸어요. 만들어주는 가격을 올렸죠. 단골은 5%, 단골 아닌 데는 15%. 뭐 이런 식으로 가격을 계속 올렸습니다. 올려도 어쩔 수 없죠. TSMC 다 맡겼는데 삼성전자는 또 유리한 게 뭐냐면 지금 파운드리 사업부가 이번에 실적 발표 때 보니까 흑자 전환했어요 이미. 근데 파운드리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브로드컴이랑도 협력하고 있고 엔비디아 것도 개발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좋은 호재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금 그 파운드리 사업부에 대한 밸류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쪽이 의미 있는 돈을 벌기 시작하면 또 한번 또 레벨업 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그러면 삼성전자는 단순히 하이닉스랑 똑같은 밸류를 주면서 이렇게 움직이기보다는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종목 중에 뭐가 좋아요 물어보면 중장기로는 삼성전자가 더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거기에 있습니다. 일단은 많이 피해를 보셔서 손해 보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겠죠. 그러면 혹시 그렇게 알고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내가 하이닉스를 좀 싸게 샀는데 2배나 올라가. 그래서 이거 갖고 있으면 되겠다 그러고 막 사신 거죠. 근데 이게 주식이 아니라 이거는 파생 상품이랑 엮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빠지면서 음해복리가 나오면서 뭐 청산이 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뭐 한 5, 60% 적어도 뭐 7, 80%까지 가서 파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일단은 단위 종목 레버리지 ETF 3천만 원 규제는 나름 효과는 있었다.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 중에 원래 주로 이제 한 뭐 코스닥에 있는 작은 종목들 매매하시던 분들이 지금 단위 종목 레버리지로 다 가셨다가 요 며칠 보면 코스닥이 되게 좋죠. 다시 회귀하신 것 같습니다. 고향으로. 그리고 그렇게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또 삼성 그 외국인과 기관은 또 미리 좀 사고 그러면서 코스닥이 지금 생각보다 강한 이유는 그동안 코스닥의 대체제였던 단위 종목 레버리지가 진입장벽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투기성이 강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3천만 원을 현금으로 둔다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일이죠. 이런 얘기하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주식 증권회사에 있으면서 자기 계좌에 현금 있는 거를 되게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못 사서 안달이에요. 이거 뭐 사야 돼? 뭐 사야 돼? 아니 좀 기다렸다 사시라니까요. 그러면 아니 지금 당장 살 수 있는 걸 좀 알려줘.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 불안증이 있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거 못합니다. 그렇게. 그러면 차라리 그 돈을 그렇게 해서 3천만 원을 보증금을 놔두고 나머지 현금 갖고 레버리지를 하느니 차라리 지금 갖고 있는 돈과 3천만 원을 합쳐서 코스닥 시장으로 가죠. 예, 그래서 오히려 그쪽 가서 로봇 좀 애매하고 뭐 지금 반등 나오는 종목 따라잡고 하는 게 훨씬 더 재미있죠. 예, 그분들이 다시 돌아가고 있다. 예, 효과는 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단위 종목 레버리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금융당국이 잘못 알고 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변동성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을 다 죽였습니다. 예, 수급을 다 뺏어갔죠. 그래서 삼전 하이닉스 뭐 30% 40% 조정 나왔다 그러는데 다른 종목들은 뭐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보면 기본 한 60-70%씩 빠진 종목들이 많아요. 예, 그런 종목들이 지금 기술적 반등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효과는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배열 조절은. 예, 이미 홍콩에서는 하고 있어요. 홍콩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전자 단위 종목 레버리지 배율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좀 이상 징후가 보이면 1.5배까지 줄이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그런 것들 시행을 하고 있고 최근에 우리 시장이 조금 변동성이 줄어든 이유도 홍콩에서 먼저 그걸 줄였습니다. 예, 그리고 그걸 보고 우리나라도 지금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의지만 갖고 있으면 할 수 있다. 배율 조정은. 그거는 이제 상품을 설계했을 때 결국에는 선물과 옵션의 조화를 조절하면 되거든요. 예, 그다음에 LP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달려 있기 때문에 조절은 가능한데 일단 불만은 있으시겠죠. 그걸로 이러신 분들도 그걸로 만회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예, 근데 그거는 뭐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뭐라고 하니까 그걸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예, 그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차라리 사실상 레버리지 단위 종목 레버리지 ETF의 매력은 없어지는 거죠. 예, 1.1배까지 하면 그걸 왜 합니까? 그냥 본주 사지. 예. 그러니까 차라리 아마 1.1배까지는 안 갈 것 같고 그래도 뭐 1.3배나 뭐 4배 정도까지만 뭐 조절을 해도 괜찮겠죠. 과열될 때는 좀 조절해 주고 과하게 빠질 때도 조절해 주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충분히 뭐 가능한데 증권사들이 그러니까 운용사들이 피곤해지겠죠. 예. 충분히 근데 그거는 가능은 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본주가 버티고 있으면 그건 이제 만약의 경우에 대한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도박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바이낸스에서 이렇게 또 토큰처럼 그러니까 기초자산 해놓고 토큰처럼 거래하는 것들 이제 가상화폐처럼 거래를 또 많이 했는데 그것도 뭐 10배, 20배 이렇게 만들어놨죠. 예. 이번에 그런 게 잘못하면 한 주 가지고도 청산되고 막 그래요. 예, 그래서 뭐 16조가 날라갔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 시장은 그들만의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게 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이제 ETF보다는 영향은 덜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도박 사이트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베팅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복권 사는 거랑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사람들 돈 모아놨다가 예, 혹시 그렇게 빠지게 되면 주는 거죠.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거는 그닥 그렇게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고 지금 전반적으로 반도체 붐이 한번 크게 왔다가 크게 한번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숫자를 확인하면서 밸류에이션을 좀 찾아가는 국면, 예, 정상화되는 국면으로 가지 않겠나. 그리고 투기 자금들도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됐고 이런 것들이 항상 필요하죠.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자동적으로 정화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수익을 내는 구간으로 들어갔다. 근데 시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급하게 막 가는 시장이 나오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